안녕하세요 여러분, KR접인 NL 네덜란드 리크루터 유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멋진 야외에 나와서 업무를 할 때 서로 대화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일단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덜란드 전체를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덜란드 회사에 다니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구나 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네덜란드계 기업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리크루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일을 하는 리크루터 동료가 2명이 더 있어서 총 3명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일을 하는 리크루터를 좀 통솔하는 개념의 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4명 정도 업무에 대해서 항상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크루터끼리는 이제 각각 이렇게 독립적으로 조금 일을 하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일하는 분야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화이트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좀 사무직, 그거를 담당하는 동료가 1명 있고요. 저랑 이제 다른 동료 2명이서 같이 흔히들 말하는 블루 콜라, 그러니까 기술직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의 기술직은 서로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어요. 저는 전기기사나 공업기사, 메케닉이나 일렉트리션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쪽 위주로 많이 뽑고요. 제 동료는 또 다른 일, 예를 들어 크레인 오퍼레이터 아니면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같이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거나 그러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업무를 할 때는 좀 서로 협조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직접 소개를 할 수 없는 분야지만 제 동료가 하는 분야랑 관련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 등록했는데 한번 봐봐. 그 동료도 저한테 너한테는 좀 관심 있는 CV를 갖고 있어, 한번 봐봐, 이렇게 서로 돕는 위치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아침마다 이제 스탠드업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코시국으로 인해서 디지털로 하지만 예전에는 사무실에 같이 잠깐 일어서서 오늘은 어떤 업무를 할 건지 개개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그 일에 괜찮을 것 같은 지원자들의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했는데 연봉 협약 같은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팁을 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팀장은 어떤 역할이냐? 사실 팀장은 본인이 맡은 직책이 따로 있고, 팀장은 약간 기능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업무를 하면서 본인이 좀 리더십이나 이렇게 여러 큰 팀을 통솔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개인 일을 하는 건 그대로 하고, 대신에 팀장이라는 그런 기능직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팀장이라고 무조건 높은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사람 중에 나는 이런 리더십을 배워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팀장을 하고 있어요. 팀장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조금 오르긴 하지만, 굳이 나는 팀원이 있다가 몇 년이 지나면은 팀장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원하면 하는 자원직 또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이제 팀장을 하던 50대 이제 팀장이 있었는데요. 그 팀장은 본인이 팀장 일을 하면서 본인 업무를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적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팀장직을 내려놓고 이제 본인 일을 계속 했고요. 지금 저를 맡고 있는 팀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이제 저랑 더 동갑이지만 저보다 조금 일찍 일을 시작해서 한 5, 6년차 연차가 쌓인, 그리고 입사를 한 지 2년이 좀 넘은 어떤 동료가 그냥 이제 팀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크게 신경 안 쓰고 팀장으로서 조금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 업무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면 조금 이렇게 동기부여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동갑이라고 해서 거부감이 들고 그런 건 없고, 일단은 그런 것을 할 만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팀장으로서 저도 대우를 하고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3명의 리크루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사에 직접 가서 영업을 하는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하는데, 영업직을 담당하고 있는 동료들이 6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6명의 동료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채용 공고를 받아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채용 공고는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영업직에서 받으니까 영업직 동료들과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업무나 책임감을 보면 영업직에서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제 굳이 체계를 따지자면 조금 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채용 공고를 같이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존중하고 부탁하는 이제 말투를 많이 씁니다. 네덜란드어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표현은 못하겠지만 한국어로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을 하면, 아, 진, 내가 새로운 채용 공고를 받았어. 혹시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줄 수 있니? 보통 이렇게 부탁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을 얘기할 때도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언제까지 꼭 해? 라는 식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는 회사 사정이 이러니까 고객사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데드라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빡빡할 것 같은데 되겠니?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협력하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는, 그러면은 내가 이런 데드라인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의논을 합니다. 팀원들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협업을 하는 영업직 그런 동료들과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팀장도 저희들한테 윽박 지르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좋게 간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1년 동안 채워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CV는 몇 개를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몇 명 이상이 채용되게 실적을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떻게 해? 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실적을 내야 돼. 하지만 그 방식은 너가 자유롭게 해도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린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서 그런 거는 되게 좋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런 실적을 달성해야 되는 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압박은 조금 큰 것 같아요. 또 실적과는 별개로 예를 들어 주요 고객에서 저희 쪽 사정으로 원래 그 회사에 일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화질이 생겨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다른 업무를 다 미루고, 이것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다른 리크루터 또는 다른 영업직 본인들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대체자를 찾아야 돼요. 너는 리크루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그런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꼭 해결해야 되는 일은 좀 다 같이, 팀이 다 같이 해결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조직 문화를 일을 하고 동료들 그리고 팀장 또는 상사 이렇게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조금 간접적으로 좀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것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거나 또는 다른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